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4월 22일 토요일 부산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컵 경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부산 1경주하고 부산 6경주에서는 다소 좀 배당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동훈이 후미 견제 나가려고 하다가 명경민을 취입해 나가지 못하면서 배당이 발생이 됐었고, 부산 우스컵 6경주는 또 노영균의 김종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후차권에서 다소 좀 변수가 발생이 되는 모습 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결승전 진출자들이 가려지는 부산 우스컵 토요 경주이기 때문에 부산 경주도 반드시 우승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차권 선수, 득점 높은 선수 한 명만 결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후차권에서는 2차권 다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경주는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가 펼쳐지고 있는데, 부산 경주와 광명 선발급 또 광명 우스컵 경주는 일반 레이스로 치러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우스컵 분위기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영균하고 문인재 3번하고 4번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과연 김주동이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인재의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었죠. 노영균이 철저하게 견제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노영균과 문인재의 동반 입상, 김주동이 이들 상대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긴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우스컵 2경주는 유선우하고 조성래 경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성래 홈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유선우가 경주 운영 능력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상훈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조성래보다는 유선우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부산 우스컵 3경주는 아무래도 이기주하고 명경민이 홈 맞춰 나가게 된다면 천호성이 아무래도 2번하고 5번을 상대로 넘어서기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강병석이 또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이기주와 명경민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4경주는 장우준이 월등합니다. 차봉수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거나 넘어서게 된다면 김종력과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경주는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경주는 다소 좀 이용기가 불안하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우스컵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노영균하고 문인재, 여기에 김현은 비파업 라인이죠. 반면 김주동을 중심으로 김홍기, 강형목, 김지우는 파업 라인입니다. 강형목이 송현이의 처남이었었는데 비파업 쪽 중립 세력이었다가 신사 쪽으로 팀을 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형목이 파업 쪽 선수들과 협공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강형목이 주도권 잡아나가고 김주동, 김지훈, 김홍기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 이번 편성 비파업 선수들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문인재가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노영균이 활약이 나가고 김현이 자리 잡은 다음에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강영묵이 넘어서기 어렵죠. 김주동이 기껏 해봐야 3번과 4번의 뒤를 막해 나가면서 취입기에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문인재 부산에서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노영균이 철저하게 활약이 나간다면 전략적인 연합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인재가 머리냐 노영균이냐 머리날 놓고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문인재가 홈이점 살려나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영균이 아무래도 좀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이 4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인재도 시도감이 좋고 노영균도 문인재를 타겟으로 악착같이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 못 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노영균이 때리고 문인재가 몰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노영균이 문인재를 활용해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김주동 팀 대결에서 우승을 찾아 나갈 뻔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유선우가 나오다 보니까 김주동 아쉽게 2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금일도 김주동 입장에서는 노영균이나 문인재 뒤만 노려서 취임 나오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를 김주동이 한꺼번에 넘어서기엔 버거운 상황이죠. 김현두도 끌어내서 김주동을 괴롭혀 나가게 된다면 김주동이 이들 상대로 직선 넘어서기 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주동의 추입보다는 노영균의 김주동이라든지 문인재의 김주동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김주동이 저치기까지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기껏 해봐야 3번의 뒷자리, 4번의 뒷자리만 막해 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번과 4번이 아무래도 완급 조절에 나간다면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주동 머리가 아닌 김주동 2차권 승부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두 선수가 싸우지만 않는다면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4번이 좀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의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우승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유선우가 전일 우승으로 자신감 찾아 나갔었죠. 직선 날카로운 추입력 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면 조성래는 3차권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문제는 홈이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조성래도 토요일경주 때는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선우와 조성래의 경합 경주가 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은 또 공교롭게도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전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성래가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유선우가 자리 잡고 박상훈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상서라든지 진성균이 꿈밀껏 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훈이 나름 직선에서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직선에서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착수선과 진입했다는 점, 자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더군다나 박상훈이 때렸을 때 박상훈의 타이밍을 빼앗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박상훈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유선우가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성래가 홈이점 살려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10살 터울에다가 득점은 유선우가 앞서 나가고 있죠. 몸 상태도 유선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이 7번 넘어서게 된다면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1번하고 4번 전략적인 연합인 것 같아요.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상훈이 때려주죠. 1번이 몰고 갑니다. 굳이 조성래까지 불러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훈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얼마만큼 박상훈의 시속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착순 달라질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훈은 1번 앞에서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4번 1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1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7번, 1번, 4번이 자리 잡고 앞선에서 2번하고 6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훈이 생각만큼 시속이 안 나와요. 유선우는 4번 견제 나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 4코너 짧게만 젖혀 나간다면 조성래도 2차 가면 결승 못 갑니다. 점수가 안 돼요. 그 점 때문에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성래 뒤로 물고 갈 수 있는 박상설이든지 진성균이 막해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 만약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4번은 어차피 1번 넘어서야 돼요. 넘어섰을 때 후미를 막해 나갈 수 있는 박상설이든지 진성균을 공략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2번이나 4번, 6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선수들끼리 줄서기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 7번, 1번, 4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1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시속감 좋다면 짧게 투입해 나간 1번과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번과 4번 동반 입상이 유리하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승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 비파업의 맞대결 양상 견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기주하고 명경민, 강병석은 비파업 라인이죠. 천호성을 중심으로 박지웅, 여기에 정승,
김호준은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천호성이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일 천호성이 홈이점 살려 나간다고 무리하게 때렸습니다. 좀 몰고 가면서 승부 타임을 조절해 나갔어야 되는데 신나게 달렸어요. 결국 직선에서 다리가 퍼졌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천호성. 금일만큼은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미권에서 저체기 타임이나 취임 노려볼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초조 부담을 강병석이 잡고 있어요. 강병석이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명경민, 이기주, 강병석이나 강병석, 명경민, 이기주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6번은 아무래도 파업 라인이, 비파업 라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 후미권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병석이 끌어내고 5번이 탄력받고 2번이 취입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천호성이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전일 이기주 참 답답했죠. 마크 놓쳤습니다. 결국 싸우다가 취입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기주 편안하게 마크에 나갔더라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이 때려주고 이번 편성 5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간 작전 비파업 라인 쪽 기대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강병석이 얼마만큼 5번의 뒷자리 마크에 나갈 수 있는 천호성을 견제해 주느냐에 따라서 2번과 5번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5번이 버텨내지 못하면서 이기주하고 천호성의 동반 입장으로 마무리가 될지도 이번 편성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강병석이 때려주고 명경민이 때려주고 강병석이 후미 견제 나가게 된다면 이기주 전일 집중력이 좀 틀어졌습니다만 막판 몸싸움까지 나가는 거 보니까 전반적인 몸 상태는 나빠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천호성이 외선에서 날라오게 된다면 2번과 6번이죠. 때리면 답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외선에서 치고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천호성이기 때문에 2번과 6번의 동반 입장은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은 차선으로 2번하고 6번 동반 입장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비파업 선수들이 경주 펼쳐 나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천호성이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을 잡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천호성이 제대로 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박중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 6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천호성은 덮고 시작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미권에서 막혀 나갈 수 있는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김호준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7하고 61입니다. 67하고 61는 파업 선수들이죠. 67하고 6하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명경민이 때려준다면 이기호 전일 집중력이 떨어졌었죠. 금일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2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에서는 비팝까지죠. 2번, 5번, 4번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아는스컵 4경주입니다. 다른 편성과는 다르게 장우준 수월하게 편성을 배정받았습니다. 전일도 그랬고 금일도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우준에게 몸싸움 걸어올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원호가 힘을 쓰고 차봉수, 장우준, 김종혁, 고병수 순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차봉수가 반바퀴 지점에서 넘어설 것 같습니다. 장우준이 과연 차봉수를 지켜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힘도 쓰지 못했어요. 힘을 쓰다가 넘어가지 못하면서 바닥으로 밀려났었던 차봉수 금일 힘은 쓸 것 같습니다. 장우준이 몰고 가면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차봉수의 희속감 문제가 좀 어중간하죠.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장우준도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종혁 다리 상태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동반 입상 쪽은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2번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차봉수가 때려주고 6번이 몰고 와서 취입해 나가는 시속감만 좋다면 장우준 입장에서는 굳이 적극적으로 김종혁까지 챙겨 나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6번과 3번 물론 3번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장우준의 작전 달라지죠. 전일도 직선에서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시속감만 좋다면 짧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김종혁의 몸 상태가 더 좋아 보입니다. 6번과 2번 두 번째 동반 입상 쪽 우선하시되 6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이번 편성은 뭐 장우준이 강축이죠. 2번과 3번의 선택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전 2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4경주입니다. 김동은 전일 여유 부리다가 직선에서 취입 나오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동은 좀 집중력 발휘에 나갔어야 되는데 김동은을 믿었던 팬들에게는 상당히 좀 배신으로 다가왔었다는 점이죠.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짧게 가져가지 못했었던 김동은 금일만큼은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는 경준형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태훈이 좀 힘을 쓰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동훈이 편안하게 막해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태훈의 선행감이 좋다면 김동훈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태훈도 확실하게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이태훈도 전일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후미권에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태훈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 김동훈에게 적극적으로 몸싸움 펼쳐 나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김정태가 있긴 합니다만 권성호도 있긴 합니다만 몸싸움을 즐겨하는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김동훈 입장에서는 이태훈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조용수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조용소 15주 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경주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일도 비팝 쪽 라인에 서서 함께 경주 풀어 나가긴 했습니다만 쫓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2번이 때려주고 5번이 몰고 가서 직선 취입 나서는 경주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동훈이 잔머리 굴리게 된다면 또 못 딸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5번하고 2번,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상황에 따라서 김동훈 2착해도 결승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태훈은 2착하면 결승 못 가기 때문에 동반 결승 가기 위해서는 앞선 경주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김동훈이 의도적으로 2착에 만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단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 쌍복 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태훈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태훈이 힘을 써야 됩니다. 이태훈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완급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동훈도 결승 가기 위해서는 직선에서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조용서 마크보다는 권성호나 김정태가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정태가 이런 편성에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김정태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단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2번 쪽 우선 하시되 5번 4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김동훈이 이태훈을 몰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김동훈이 이태훈을 달고 경주년 펼쳐 나갔을 때 김동훈도 선행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동훈이 때렸을 때 이태훈도 결승 가기에서는 지켜주기보단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넘어서게 된다면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 권성호도 마크되면 가능하죠. 김정태도 마크되면 가능합니다. 그 점 때문에 김동훈이 때렸는데 이태훈이 저쪽에 나서게 된다면 2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2번하고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5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우선하실 때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용희가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용희 연대가 있어요. 김명래가 있고 박진철이 있죠. 하지만 이번 편성 이용희가 활약해 나가는 데에서는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활약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김명래도 그렇고 손진철도 선행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희 깝깝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반면 박진우는 장태창과 호흡 맞춰 나가면서 이창용 여기에 주병환을 활약해 나갈 수 있는 이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병환이 충청국 충남에서 개인적으로 훈련하다가 월평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연대 함께 훈련하는 선수가 전자유인이긴 합니다만 월평팀 선수들은 비팝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는데 주병환은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많이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병환의 선행을
박진우가 활약에 나가고 장태찬이나 이창용이 경주를 풀어 나가게 된다면 이용희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이번 편성 이용희가 고전하게 된다면 주병안을 활약에 나갈 수 있는 박진우가 장태찬이라든지 이창용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좀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빼앗는데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빼앗는데도 뭐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우리가 좀 이번 편성 좀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에서 6번, 4번하고 6번, 2번 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 한번 먼저 가져가 보자,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4번이나 6번, 2번 박진우 머리 놓고 6, 4, 6이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경주라는 점, 이용희가 활약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한 전략 비대하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병환이 때려봐야 뭐 전략적으로 희속이 빠른 경주가 아닙니다. 이용희가 3, 4코너 직선에서 짧게 추입해 나가게 된다면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뭐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죠. 과거 하남 8단권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입니다. 1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뭐 박진우도 전일 빼앗는데 성공하면서 좋다 말았어요. 차가 나왔으면 되는데 오히려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이번 편성 1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고, 이용희가 챙겨준다면 아무래도 손진철과 호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81년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손진철도 마크되면 쫓아갈 수 있는 13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16하고 17은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용희가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뭐 전일도 활약에 나가니까 빠른 시속에도 차가 나왔는데, 금일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김명래가 때릴 이유는 없죠. 손진철이 더군다나 때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용희만 바라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공략 충분히 가능하고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관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